밥 먹고 나서 피곤이 몰려온다면 혈당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아침에 이거 한 잔만 마시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피곤함이 유난히 심하게 느껴지거나 식사 후 유독 졸음이 쏟아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몸속 혈당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혈당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에너지원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공식품이 넘쳐나고 단 음료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누구나 혈당 불균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혈당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늘 경계해야 할 건강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고혈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눈, 신장, 신경, 혈관 등 온몸 구석구석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실명,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죠. 반대로 저혈당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혈당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방심하는 순간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 경고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혈당을 단지 당뇨병 환자들이 신경 쓰는 것 정도로 여기며 평소엔 크게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꾸준한 관리와 관심 없이는 언제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조용한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혈당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혈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혈당이란 무엇인가요? 혈당, 말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뜻합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혈당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혈당 수치는 공복 시 70에서 100, 식사 2시간 후에는 140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낮게 유지되면 각종 건강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대로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은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지거나 인슐린 투여가 과다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저혈당은 즉각적인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해 어지럼증, 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혼수 상태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은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갈 때 분비되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고, 글루카곤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혈당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혈당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현대인의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이 균형이 깨지는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심혈관 질환, 신경병증,
망막 손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 혈당의 불균형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혈당은 단순히 당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란 결국 우리 몸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건강 신호등 같은 존재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생기는 문제점. 혈당이 높다는 건 우리 몸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속 세포와 장기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에 바로 고혈당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혈관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내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손상됩니다. 이는 결국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작은 혈관들이 집중된 눈과 신장은 고혈당의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신장 역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신경 손상, 이른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말초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작은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해 궤양이나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하면 절단까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고혈당은 심장 근육의 손상을 유발하고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면역력도 저하되는데요. 몸속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잦은 감염이나 상처의 회복 지연 같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고혈당이 오랜 기간 지속되더라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손상이 진행되고 있곤 하죠.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당뇨병학회 역시 고혈당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꾸준한 혈당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당은 단순히 당뇨병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시력, 심장, 신장, 신경까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암살자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죠. 따라서 혈당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혹시라도 평소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이 잦아지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빠르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혈당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혈당을 높이는 습관과 음식.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과 먹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을 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라고 의문을 가지곤 하죠. 하지만 혈당을 높이는 주범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나쁜 습관은 과식과 폭식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는데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놀라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빠르게 먹는 습관도 문제인데요. 음식을 천천히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식사 속도가 빠르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먹게 되어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죠. 자, 이제 음식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흰쌀밥과 흰밀가루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돼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금방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찾는 달달한 음료들도 혈당 폭탄입니다. 카페에서 흔히 마시는 달달한 라떼,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은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마시는 순간 혈당이 확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 주스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달리 섬유질 없이 당분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자와 베이커리류입니다. 쿠키, 케이크, 머핀 같은 제품들은 당분과 함께 트랜스 지방도 많아 혈당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건강과자라고 불리는 일부 제품들도 은근히 당분이 첨가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며 주의해야 해요.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음식이 바로 떡과 고구마, 옥수수 같은 전분류입니다. 자연식품이라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역시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라면, 치킨, 맥주 같은 고탄수화물 고지방 야식은 혈당과 체중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렇듯 혈당을 높이는 습관과 음식들은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줄이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자주 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겠죠. 평소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것, 그게 혈당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혈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혈당 관리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에 이로운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주는 음식들이 꽤 많다는 점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중 첫 4가지 음식을 좀 더 깊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바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셔본 익숙한 음료지만 그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포만감을 주면서 소화를 돕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조절해 줍니다. 특히 식사 전에 한 컵 마시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볶은 보리를 사용해 진하게 끓인 후 따뜻하게 또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고, 시중에 파는 보리차 티백보다는 통보리를 직접 우려내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곡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역시 귀리에도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오트밀을 만들어 섭취하는 겁니다.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먹으면 아침 한 끼로도 든든하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가끔은 귀리를 밥에 섞어 지어도 고소한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식품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데 탁월합니다. 일반 콩보다 크기가 작고 조리 시간이 짧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렌틸콩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밥을 지을 때 백미에 함께 넣어 잡곡밥처럼 먹는 방법이 좋고, 샐러드나 수프에 삶은 렌틸콩을 올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 덩어리 같은 식재료라 탄수화물 섭취가 불가피할 때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억제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로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은 꽉 차 있어서 당뇨병 예방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죠. 시금치는 국이나 나물로 조리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특히 생으로 샐러드에 더하면 식이섬유가 더 많이 살아있어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 때는 너무 많은 드레싱을 사용하지 말고 올리브유와 레몬즙 정도로만 간단하게 버무리면 건강한 혈당 식단이 완성됩니다. 또 시금치를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밥 반찬으로 자주 꺼내 먹을 수 있어 꾸준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건강한 지방으로만 알려진 과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포도당이 혈액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돕죠.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돼 있어 음식을 먹은 후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샐러드로 가볍게 먹어도 좋지만 한식 스타일로는 잘 익은 아보카도를 얇게 저며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끼얹어 밥 위에 얹어 먹는 아보카도 비빔밥으로 즐기면 고소하면서도 깔끔한 맛으로 건강한 한 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지만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군것질을 줄이고 혈당 변동 폭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깨는 생각보다 강력한 혈당 관리 재료인데요. 참깨 속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과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계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리그난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식에서는 깨나물 무침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데친 나물에 고소한 참깨와 들기름, 약간의 간장을 넣어 무치면 간단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건강 밥 반찬이 완성됩니다. 또 밥 위에 참깨를 뿌리기만 해도 매일 작은 혈당 지킴이를 곁에 두는 셈이 되죠. 그리고 다시마도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데요. 다시마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점액질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 덕분이죠. 알긴산은 장 속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음식물이 위를 천천히 지나가도록 도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합니다. 또한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대사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하죠. 한식에서는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위에 얹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하는 다시마밥으로 활용하면 영양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다 지어진 후에는 다시마를 꺼내서 간장에 졸여내면 반찬으로도 활용 가능해 밥상 위에서 이중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식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인데요. 두부의 주성분인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식사 후 혈당 상승 폭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두부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더 원활하게 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식에서는 두부를 지진 후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넣어 졸여내는 두부조림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기 대신 두부 반찬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 지방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혈당이 왜 중요한지, 혈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만큼 혈당 관리는 평소부터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과식, 달콤한 음료 한 잔, 늦은 밤 야식 같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혈당은 다시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혈당은 우리 몸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두 번째, 특히 고혈당은 온몸 구석구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 습관과 먹는 음식이니 주의해야 하며, 네 번째, 보리차, 귀리, 아보카도, 다시마 등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당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다가도 방심하는 순간 무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한 혈당은 물론이고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이 늘 건강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